여러분, 자사주 마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오랫동안 뭐랄까 만능 열쇠 같은 거였어요. 온갖 경영 문제를 이걸로 싹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마법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았던 만능 해결책이 어떻게 갑자기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변화, 그 핵심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는 자사주 마법. 지금 국회에서요, 대한민국 상법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수정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기업 운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그런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사주의 현재 활용법을 좀 볼게요. 이 법 개정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충격인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2012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 자사주라는 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또 유용하게 써왔는지를 말이죠.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요, 말 그대로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게임이 바뀐 건 바로 2012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비상장 회사,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도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때부터 활용법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얼마나 똑똑하게 써왔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좀 빌렸어요.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금으로 갚기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 넘기는 걸로, 즉 자사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뒀던 주식, 이른바 명예신탁 주식도 세금 문제 크게 없이 되찾아올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진짜 뭐든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였던 셈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사주를 사서 바로 없애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팔 목적이면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사자마자 소각, 즉 없애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배당받은 걸로 쳐서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거든요. 세율이 확 뛰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 때문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없애지 않고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된 겁니다. 핵심적인 이유였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상법 개정, 소각 의무화. 이렇게나 유용하게 잘 써먹던 자사주를 도대체 왜 정부랑 국회가 갑자기 나서서 사실상 못 쓰게 만들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시죠? 이 변화의 배경에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 밸류업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늘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자는 건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아예 소각해버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이건 주주들한테 이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주주가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너무 쉽게 자기 경영권을 지키는 그런 편법을 막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모든 법안의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자사주를 샀다. 그럼 다른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무조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죠. 5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자, 목표는 자사주 소각 하나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 즉 디테일은 법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5개 법안들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어떤 기업에게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요. 빠르면 바로 다음 달에도 최종 법안이 딱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와, 정말 복잡하죠?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법안마다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할 거냐 아니면 모든 회사로 할 거냐부터 다릅니다. 소각해야 하는 기한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도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저기 차규근 의원 안을 보시면요. 회사를 쪼갤 때 자사주를 이용해서 신주를 배정받는, 이것도 사실 자사주 마법의 한 종류인데 이런 꼼수까지 막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핵심 쟁점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 법이 과연 상장된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까지 포함될 것인가? 둘째, 만약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한테 얼마나 시간을 줄 것인가? 유예기간 문제죠. 셋째,
3% 룰이 적용될 것인가? 이건 대주주라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하게 해서 소액주주 목소리를 키우는 제도인데 이게 자사주 처리에도 적용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놓은 자사주, 이것까지도 강제로 소각해야만 하는가? 이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 자,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68.7%.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10곳 중 거의 7곳이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특히 비상장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양도세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까지 맞을 수 있거든요. 또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준비해온 가업승계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기존 자사주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현황부터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이걸 왜 샀는지, 언제 샀는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둘째, 이제는 자사주라는 도구 없이도 주주 가치를 높이고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 즉 플랜 B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최종 확정되는 그 순간 바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회사에 꼭 맞는 맞춤형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지만요, 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은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5개 법안 모두가 공통적으로 열어둔 유일한 구멍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직원에게 줄 상여금, 즉 보상이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자사주 개혁은 과연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까요? 아마 그 결과는 앞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달려있을 겁니다.